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가평군의 낮 기온이 39도를 넘고 서울 일부 지역도 38도를 기록하는 등 더위가 절정에 달하며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폐사한 가축은 100만 마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협상단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이틀째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성북구의 한 바둑 기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가해자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과 일주일 전 전국의 폭우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한반도가 뜨거운 불가마로 변했습니다. 고온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 열돔을 형성했는데 무더운 여름날 두꺼운 이불을 2겹이나 덮은 셈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8도로 예보된 서울에서 취재진이 측정한 실제 도심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주말이면 사람이 붐비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첫 소식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왕십리 광장 앞 도로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가 물을 뿌립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더니 살수차가 지나간 도로만 파랗게 변했고 나머지 도로는 열기로 빨갛게 나옵니다. 시청 앞 분수와 안개형 냉각수가 더위를 식혀주지만 정작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광장의 기온은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인사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견딜 만한 더위인지 물었습니다. I love the wet season, but not in South Korea. It's too hot, it's too humid. We just went to the palace with the long Hanbok? the dresses. Yeah. It was really hot, really hot. 불볕 더위에 토요일 대목도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뭐 여기 진짜 사람이 바글바글했죠. 요즘 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요. 서울 광화문 광장 역시 야외 점포엔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수영장으로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구름에 가려 그늘졌지만 지표면의 온도는 50도를 넘었습니다. 떼약볕에 수영장의 물도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35도를 가리킵니다. 기상청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2도를 기록했다고 밝혀 예상했던 38도보단 낮았지만 실제 느껴진 더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벌써 2,000명을 넘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2배 넘게 많습니다. 가축 폐사도 100만 마리를 넘어서며 축산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 한 농민이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긴 소매의 모자 그리고 찬물까지 준비했지만 36도에 달하는 폭염을 맞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상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환풍기 여러 대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지만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수확기라서 수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더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명을 넘겼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 여름 온열 질환으로 벌써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지붕 위로 물을 뿌려보지만 금세 말라버립니다. 소의 체온을 재봤더니 42도를 넘어섰습니다. 큰 소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이 많이 떨어져서 농장 성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해 폐사한 가축은 100일만 1,2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겨우 7월 말, 끝을 알 수 없는 폭염의 농가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전국이 펄펄 끓는 무더위에 에어컨을 계속 켜둔 채 생활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폭염 속 장기간 가동된 실외기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비책을 안유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연기도 연신 피어오릅니다. 상가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1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소방은 추정합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낮게 와서 보니까 이 실외기 여기서 까만 연기가 막 나오면서 빨간불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실외기 온도 역시 급격히 높아져 화재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야외에 노출된 실외기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습니다. 실외기만 붉은색으로 표시돼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외기에 가림판을 설치하면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취재진이 온도를 측정해보니 가림판이 없는 실외기는 55도였지만 가림판을 설치한 곳은 42도로 13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불이 쉽게 붙는 거죠. 실외기 덮개를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청소해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고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뜨거운 날씨는 지난 주말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의 실종자 수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39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에 수색대는 일주일째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는 중입니다. 현재 남은 실종자는 가평에서 2명, 산청에서 1명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수색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듭을 지은 로프를 줄지어 쥐고 탁한 물속을 더듬어갑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거센 물살에 떠밀리기 일쑤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산사태로 실종된 일가족 가운데 어머니인 40대 여성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물살이 갑자기 빨라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저희가 중심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물도 많이 빠진 상태라서 지금 많이 돌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멩이를 뜨겁게 달구는 더위는 수색 작업을 배로 어렵게 합니다. 지금 이곳 기온은 39.4도입니다. 그늘이 전혀 없어서 온몸이 땀으로 젖을 지경인데요. 그럼에도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짬을 내 들이켜는 물은 생명수처럼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슈트 아시다시피 두께도 좀 두껍고 해가지고 많이 더운 상태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류에서는 불어난 불에 휩쓸린 50대 남성을 찾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에서도 폭우 속에서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주 내렸던 괴물폭우는 인명뿐 아니라 심각한 가축 피해도 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산청에서 떠내려간 소 한 마리가 무려 16km 떨어진 진주에서 구조되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종 엿새 만의 일로 발견 당시 호수 돌벽에 몸을 지탱하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양호의 한 돌벽 앞에 소 한 마리가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데다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소를 배에 태울 수는 없는 일. 경찰은 소의 몸에 밧줄을 묶어 물 밖으로 끌어내는 구조 방법을 택했습니다. 실제 소는 헤엄을 잘 치는데 물살을 등지면서 강가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목을 갖다 이 코하고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좀 끌고 노는 방향으로 배에 실지는 않고. 이 소는 지난 19일 경남 산청 신안면의 한 축사에서 유실됐습니다. 빗물에 휩쓸려 인근강으로 쓸려갔다가 진주, 진양으로 밀려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된 소는 실종 엿새 만에 그것도 16km나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일어설 수 없고 물을 많이 먹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자식처럼 소가 돌아왔으니까 상당히 기뻤습니다. 소가 상태가 참 안 좋았고 지금까지도 먹지도 못하고. 소주인은 응급처치를 한 후 정밀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정부 대표단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까지 이제 6일 남았는데 워싱턴 연결해서 오늘 진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영구 특파원, 우리 협상단이 미국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자택이 있는 뉴욕까지 직접 찾아가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와 농축산물 개방 등 핵심 쟁점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한국과의 협상을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막판까지 윈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스코틀랜드 방문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The EU, which covers a lot of territory, a lot of countries, and that's the big one right now. We have the confines of a deal with China. 8월 1일이면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은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을 찾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쉽지만은 않은 게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마친 뒤 한국을 압박할 지렛대를 확보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처럼 미국은 현재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내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짓고 바로 28일부터는 스웨덴에서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측과의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짜는 오는 30일, 31일 정도로 좁혀져 우리 정부로서는 촉박한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오늘 추가 통상대책회의를 열면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품목에 농축산물이 포함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을 사실상 압박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통상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진행된 미국 현지 협상단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전략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기재 외교 등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협상단도 화상으로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최대 분수령 중 하나론 농축산물 개방 여부가 꼽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며 개방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농업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이나 이런 분야들은 그리오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 협상단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의견 접근을 시도했지만 미 측이 더 큰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정 수준의 소고기 개방도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협상 결과의 특징과 배경을 분석하고 있는데 곧 유럽연합과 중국의 대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물과 전기 공급을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는데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전 지시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는 입장이실까요? 부하 직원들을 상반된 진술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 현재 특검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 단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건넸고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가 전달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환된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관련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과 진술이 갖춰지는 모양새인데 특검은 계엄 방조를 넘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논란의 핵심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특검 취재하는 박혜빈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 김 여사 본인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압수수색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네, 특검팀이 어제 김 여사의 자택뿐 아니라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자택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중 김진우 씨 인척 집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네. 당시 김 여사는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해 재산 미신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 대상인데 해당 목걸이는 약 6천만 원대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는 모조품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당초 해당 목걸이는 빌린 것이라고 했었는데 해명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에서 이 특검팀이 김 여사의 신발에 주목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이번 압수수색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진행됐는데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넸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전달받은 샤넬백은 당시 김 여사를 밀착 수행한 유경옥 전 행정관이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이 김 여사의 자택 신발장을 열어 샤넬 신발 사진을 일일이 촬영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신발은 250mm인데 특검이 확인한 김 여사의 샤넬 신발은 260mm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사이즈에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송병준 컴투스 의장의 이름도 포함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컴투스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 수억 원을 협찬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억 2천만 원가량을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 송 의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재직 시기와 겹쳐 대가성 후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어제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해 컴투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오늘 송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이죠. 이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내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요. 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녹음에 거론되며 논란이 됐고 이후 특검 압수수색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어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함 원장은 명 씨로부터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만큼 수사가 더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혜빈 기자였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의 대표로 일하던 당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 최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야놀자와 인터파크 트리플이 합병해 탄생한 놀 유니버스에서 최희영 후보자는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당시 최 후보자가 두 회사의 합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업 규칙을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우리사주 가입 동의서와 함께 묶어 처리한 겁니다. 직원들의 선택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BN이 당시 취업 규칙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부서 통폐합 시 사원들을 대기 발령시킬 수 있다.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해고가 결정되면 즉시 퇴직한다 등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새로 담겨 있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올해 7월까지 공동대표로 이 회사에 재직했지만 노조의 요구에도 절차 보완이나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한테 불리한 사항을 모르게 약간 했다라는 게 문제 제기가 되었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행정 실수를 한다? 이번 정부 과연 국무위원을 맡겨될지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희영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찾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상황에서 면회 배경을 두고 관심인데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조국 전 대표를 접견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오 의장의 후원 회장을 맡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국 대표님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저는 민주당의 혁신위 할 때,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선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민정수석 하셨죠? 다만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 중인 인사를 접견하는 건 이례적이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간보기가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도 4분의 1의 형만 살게 하고 사면한다면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 의장 측은 개인 간의 인연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한 것이며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야 5당 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 사면 요청에 즉답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의 첫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번엔 전당대회를 앞둔 여야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성명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각종 내홍 속에 내분만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메시지가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SNS에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밝혔고 박찬대 후보 역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내놓으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정 후보가 당심에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박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변수는 이번 주 열릴 두 차례 TV 토론입니다.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폭우 피해로 연기되면서 내일과 오는 29일 열릴 TV 토론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흥분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흥분과 선동을 위해 선명성 경쟁을 넘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열된 충성 경쟁은 정권의 몰락을 자처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인적 청산을 주장한 윤희숙 혁신위는 출범 2주 만에 원내 의원들의 반발로 사실상 임기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당무감사위가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내홍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보다 집안 싸움에 매몰되면서 야권에선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날마다 험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 서울 성북구의 한 바둑 기원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본인을 포함해 3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동기가 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피의자가 위중한 상태라서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다급한 손짓을 발견한 경찰이 다가와 현장을 살피고 구급대원도 황급히 달려옵니다. 잠시 뒤 건물에서 빠져나온 한 남성은 앉은 채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방대원이 응급조치를 한 뒤 이 남성을 병원으로 서둘러 이송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어제 오후 7시 37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바둑기원에서 70대 남성 A씨가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복부 등을 다친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북쪽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여기서 피나고 한 사람은 저기서 누워있고. 범행 전 A씨는 기원 안에 있던 다른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A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기원 안에서 문을 막으며 저항했지만 경찰은 문 일부를 부순 뒤 틈 사이로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당시 복부에서 자해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태에 빠진 A씨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우선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인천의 한 개 번식장에서 온갖 오물 속에 처참하게 살고 있던 개 300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 무허가 업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해당 번식장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업체였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도에 있는 한 개 번식장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들 아래엔 오물이 가득합니다. 새끼들 있어. 어떡해. 돈 좀 붙여주세요. 허가를 받은 동물 생산 업체지만 제대로 된 위생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컨테이너 안을 들어가 보니 다닥다닥 갇혀 있는 강아지들로 가득합니다. 언제 청소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엔 오물도 쌓여 있습니다. 하얀색 강아지들도 검게 변해 곳곳에 방치돼 있고 사료 역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번식업자는 동물을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지만 지자체의 협조를 받은 동물단체가 현장에서 300마리를 구조했습니다. 털 같은 거는 온갖 오염물에 방치돼 있고 합법 번식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환경 상태의 동물들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강화군이 기본적인 동물 보호 조례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전체 번식장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건강관리를 거쳐 입양되는데 번식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도 하고 휴가도 많이 가는 이른바 7말 8초입니다. 오늘 온종일 인천공항은 복사통이었다고 하죠. 12만 5천 명 넘는 분들이 출국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태형 기자가 시민들의 출국 현장을 담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공항은 혼잡했습니다. 출국편이 몰린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 비행기를 타려고 미리 도착한 여행객들로 출국장 대기줄이 가득 찼습니다. 보통은 한적한 오후 3시를 넘어 공항에 다시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국 소속을 기다리는 여행객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많은 인파에 혹시나 비행기를 놓칠까 탑승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공항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또 일부러 카운터 오픈 시간 맞춰서 3시간 일찍 왔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만 12만 5천 명이 넘어 어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인 여름 성수기 기간 중 가장 붐비는 날이 될 전망입니다. 직장인들 휴가 기간이 몰린 7월 말인데다 주말이 겹쳐 본격적인 여름 휴가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휴가 기간이 지금 다 겹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때가 휴가라서 셋째가 처음 가는 거라 가지고 네, 조금 이제 애들이 재밌고 즐겁게 잘 다녔으면 좋겠고요. 이번 여름 성수기 17일간 하루 평균 22만 8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극심한 혼잡을 빚었던 지난 설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 수를 뛰어넘을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안 검색대 운영 시간을 앞당기고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을 확대해 혼잡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기차 업계는 물밑에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폭염과 또 극한 추위에도 탁월한 성능을 내는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정예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차 한 대가 서 있는 연구실. 태양광에서 내리쬐는 빛으로 이곳 온도는 영상 50도에 이릅니다. 차에 탄 마네킹에 센서를 부착해 폭염에도 전기차의 에너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파악합니다.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정반대로 영하 30도 북유럽 날씨를 재현했는데 혹한에서의 배터리나 전장 부품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연구실 안은 시간당 눈이 23cm 내린 상황입니다. 이처럼 본네트를 열었을 때는 깨끗한데 전기차 특성상 눈이 유입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도로를 재현해 주행 기술력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환경을 구축을 해서 굳이 차량을 해외에 보내지 않고도 차량의 성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위축과 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공세 속에서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성능과 기술력을 내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약점으로 꼽혀왔던 충전 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는 세계에서 공기 저항 계수가 가장 낮은 차를 개발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하게 되면은 주행거리를 늘리는 건 물론이고 바닥에 밀착시켜서 차가 고속에서도 불안정한 특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뚫고 질주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성능 개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과 주한미군이 태권도로 우정을 다지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양국 장병들이 화합을 이룬 현장을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끈한 송판 격파와 공중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발차기. 한편의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태권도의 고향에서만 볼 수 있는 태권도의 진수에 외국인 수련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미 장병 간의 태권도를 통한 한미 문화 교류로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돈독한 한미 교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 작전도 같이 하지만 유일하게 태권도 스포츠로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이 태권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위를 가리는 대회였지만 참가자들에게 1등이나 2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 서로 안으며 우정을 나누고 최선을 다합니다.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인 만큼 태권도에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 임하겠습니다. 태권도는 주한미군에게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과서입니다. 또한 그 어떤 스포츠보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Taekwondo, you need a lot of skills to do Taekwondo. I come from a sports background, but Taekwondo it tests everything: your mental, your agility, your quickness, your strength, and it's an exciting sport. I love Taekwondo. 한국군과 주한미군, 태권도로 하나 된 한미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경찰청이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는지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사건에서 신고 뒤 현장 진입이 지체되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바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1,667.4원이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당분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여전히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경기도 양주시는 38.7도까지 올랐고요. 서울 등 그밖의 서쪽 지역도 37도 안팎의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는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바다로 휴가 계획하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해수면 높이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풍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겠지만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7도, 전주도 37도, 광주 36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오늘은 경북 영양 건마산의 금강 소나무 숲을 담았습니다. 네, 뜨거웠던 오늘 하루를 잠시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센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원하게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